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한 남북대화는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네, 계속 문제 삼던 대북전단 문제는 좀 진정이 됐습니다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걸 지금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합당한 주장입니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 대북 전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로 걸었고,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의 전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핵실험과 연계돼 있긴 하지만 핵실험의 경우는 여러 가지 또 그거와 연관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미로 보면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사실 북한이 매해 걸고 넘어지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훈련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요즘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예. 먼저는 이제 그 키 리졸브 훈련이라 그래서 그 이전에 그 팀 스피릿 훈련을 계승하는 차원의 훈련이죠. 그래서 예. 만약 한반도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미 양국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그런 훈련이고요. 당시 94년도 미북 간의 그 핵 협상 당시에 중단됐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독수리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포리걸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북한의 이제 비정규군이 그 간첩 활동이나 게릴라전 이런 걸 통해서 그 남한의 이제 후방 지역을 침투했을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을 침투한다기보다는 어떤 불안정을 단속하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그 중단하라고 북한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줄 만한 그러한 훈련의 성격은 아니죠. 예, 방어 훈련이고 그 키 리졸브는 한번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건너뛴 적도 있었습니까? 네네, 그게 9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98년도에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주요 이제 94년도에 그 당시 그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시작을 하면서 팀 스피릿 훈련을 어느 정도 중단을 해야 이제 그 협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단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이름이 바꿔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죠. 이게 한번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중단하면은 그 전략에 큰 문제는 없는 건지요? 아무래도 한미 간의 그러한 훈련이나 작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단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안보에 구멍이 생기게 되죠. 예.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 측도 마찬가지고,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영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육자회담 당시 협상 당시에서도 그 평화 체제를 추진을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주한미군이나 그런 철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요구해왔던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여지죠. 예, 네. 그런데도 왜 북한이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요구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응할 거라고 했는 전제는 아마 없었을 가능성도 예, 있죠. 지난번 제안했을 때 바로 이러지 네. 다음 날 거잖아요. 네, 바로 이제 그거는 묵시적인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국이 거절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핵실험 이후에 3차 핵실험 이후에 그 자기들의 그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객관화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핵 보유국끼리 공포의 균형을 잃었으니까 더 이상 상대를 적대시하는 훈련을 하지 말자. 일종의 이제 서로 핵 보유국끼리. 네, 그러니까 그건 아주 북한식 예. 상당히 이제 자기를 과장하고 상대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외부 세계에서도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북한의 핵 능력을 객관화하고 있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핵 보유국이 됐는데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우리를 적대시하는 훈련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된 방점은 저는 대화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대미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 뭐 그런 의도에서 이것도 이제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임시 중단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영구 중단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잘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 이제 올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들이 있고 이제 광복 70주년, 뭐 분단 70년 이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올해만이라도 중단을 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여러 협상들을 한번 해보자. 지금은 뭐 그런 의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화를 하자는 주체가 일각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도 뭐 한미 군사훈련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뭐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 측과의 관계 개선을 좀 물색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예. 미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고 던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김정일 사후에 이제 그 정권에 등극하면서 한 2년 동안 권력 안정화 작업을 계속 꾀했고 지금은 뭐 권력 안정화가 상당히 좀 무르익고 성숙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보였듯이 가장 중요한 거를 김정은 정권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인민의 경제 상황 개선 이것을 뒀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중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대외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이미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이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2013년도 3월에 시진핑이 정권을 시작하는데 한 달 전에 핵실험을 했다는 게 정말 시진핑을 화나게 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너네가 김정은 정권이 핵 폐기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핵 동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핵 동결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미국의 지금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북한과 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굳건하고 지금 이번에 소니 픽처스 사건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국내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해달라, 뭐 핵동결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북핵 문제만 따로 국내 정치 문제와 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게 보이는 이 메시지는 대중 메시지용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아니 우리가 핵실험을 뭐 했던 이유가 지금 저렇게 뭐 TS 훈련, 한미 군사 연습 하고 있고 독수리 연습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뭐 안 하겠느냐라는 그래서 미국 보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거절당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이 보통 이제 초봄에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시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자 이렇게 될 경우 이게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전례로 보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면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그런 것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단 문제를 전제 조건을 걸었다가 다시 이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전제로 건 것은 지금 이제 대화가 시작돼서 분위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2월 말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되면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그런 뻔하게 보이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조정이 안 되면 지금 대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잠깐이라도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벌어서 뭐 연기를 조금 한다든가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연중 주요 시기별로 이렇게 봄 또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겨울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남북 관계가 좀 풀리다가 다시 경색되고 풀리다 경색되고 하는 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병력 동원 훈련과 지휘소 훈련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훈련 기간을 압축적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또 자원을 고갈시키고 뭐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조정 방안 중에 하나가 뭐 핵 잠수함이라든가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이제 미국의 거대 어떤 군사력이 동원이 조금 덜 되고 뭐 전 안에 우리 본토 안에서만 뭐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그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 땅 이외에서 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또는 그 전략 폭격기가 핵을 싣고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한반도 땅 이외에서 하라는 주장은 최근에도 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 뭐 정전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을 가하니까 이제 우리는 통상적인 방어 훈련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고 북한이나 중국은 그것이 이제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중국 아까 말씀도 그렇게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거죠.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중국에 상당히 안보적으로도 이익에 맞는 것이고 또 한미합동 군사연습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놓은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형태의 군사 연습이 있거든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공동적으로 두고 북한과 이제 그 중국 관계를 복원해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그런 제안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설 전후로 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유화 제스처를 많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뿐만 아니라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던 게 바로 대북 전단 문제인데 사실 정부가 민간단체 불러서 좀 전단 살포 그렇죠. 자제해달라 얘기를 했고 민간단체도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10번 하고요. 보낼 거 7번만 보내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도 보내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저는 물론 이제 대북 전단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대북 전단을 뿌리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나 저희가 왜 남북 관계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미국의 아시아 전략 그리고 중국 견제 전략 그리고 북한을 제재하면서 이것이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반가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고 북한이 중국에게 핵동결 카드를 주면 북중 간에는 아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육자회담 또 북미 관계로 탄력이 받을 수 있거든요. 즉 올해 동북아시아에서 때늦게 그렇지만 상당히 빠르게 관계가 정상화, 국가 간의 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면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 정상화나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때늦게 북한과 그리고 또 뭐 중국과 같이 대화를 하고 뭐 그러면은 이미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해 동북아 정세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북한의 의도는 아직 모릅니다.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대화 안 하겠다. 그랬다가 또 뭐 다른 걸로 지금 돌리고 연합 있잖아요. 그거 하면 또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요구 조건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서 대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약간 회의적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면 어쨌든 대화 구도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거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른바 반관 반민 1.5 트랙 회의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게 어떤 회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전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측은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과 그 또 다른 인사가 하나 더 참석을 하죠. 예. 최선희 예. 그 외무성 부국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은 뭐 전직 그 스티븐 보스워스라든가 조지프 디트라니 같은 이런 전직 인사들이고요. 관료들. 예. 그러니까 이런 두 그 대화라는 것 자체가 정부 대 이제 민간의 대화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데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우선 그렇게라도 자기들의 어떤 본심을 한번 전달해 보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입장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그 대북 제재를 연초에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면에서 거기서 뭐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든가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양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정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스스로 이제 핵실험과 연계해서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연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겠는가를 간접 타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 그리고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